반갑습니다. 숲TV 형님들 반갑습니다. 배당 이렇게 가고 있고요. 전혀 만족할 수가 없고 항상 5배, 4배 만들어 갈 거고 이번 주 진짜 준비도 평소에도 준비를 해오지만 알고 있지만 이번 주에는 좀 더 설명을 할 게 엄청 많고 중요한 경기는 상당히 많기 때문에 주간인데도 조합을 좀 많이 갈 수 있고 한 개 더 갈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총알을 아껴서 이번 주에 투자를 좀 많이 하셔라 그렇게 말씀한 적이 잘 없죠. 왜? 저는 과하게 투자하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번 주에는 그럴 수 있고 지금 월요일 경기는 그냥 심플하게 두 폴 두 개 가서 먹으면 되는 경기고 세 폴을 갈 거면 한 개만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찢어가지고 두 폴에서 확률성을 좀 더 올리고 먹는 분위기에서 이기는 분위기로 좀 가기는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구 쫙 하고 녹화 끊고 10분 15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물부하고 축구하고 해가지고 2부로 진행을 해서 지금 방송 모든 걸 다 끝내는 쪽으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는 좀 이따가 드릴게요. 자, 케냐다하고 스페인이다. 형들 스페인 배구 잘할 것 같아, 못할 것 같아? 대답 좀 잘해 주셔야 돼요. 스페인 배구 잘하나 못하나? 근데 여러분 내가 항상 얘기하자면 여러분 보통 여러분 뭐 스페인이나 프랑스나 이탈리아나 독일 이런 나라들은 대체적으로 스포츠 기본 이상이건 아니면 엄청 잘할 것 같잖아, 그지? 근데 예외인 게 있어. 대체적으로 맞아. 여축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근데 유일하게 좀 반대라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스페인의 여자 배구입니다. 왜? 유럽 인프라가 있는 나라는 확실히 성적이 평균은 나와, 그지? 그리고 캐나다 같은 경우는 가장 강조를 했던 그런 경기였었던 부분이고, 그리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미트로비치가 2m 6의 높이를 자랑하는 안나 스미렉이라는 선수 있잖아, 그지? 거의 여자 서장훈이야, 알겠지? 나이가 지금 21살밖에 안 돼. 키가 지금 더 크고 있는 상황이야. 그럼 키가 크면 보통 뭐고? 민첩성이 상당히 떨어지잖아, 그지? 근데 얘 둘이 가지고 거의 스페인을 폭격할 가능성이 커. 근데 오늘 뭐다? 1.5를 줬다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이거 셧아웃이거든, 셧아웃. 근데 배당의 차이고 오늘 배당이 2.5가 많다니까 버릴 경기는 버려야 되니까 1.49로 가도 2점 몇 배밖에 동글 빼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굳이 갈 거면 언더를 치는 것도 맞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 스페인 같은 경우는 이제 중립구장에서 첫 경기를 진행을 했었는데 예상대로 한 세트도 못 따고 3세트는 이제 지랄 발악을 했 마치 이거지. 페퍼가 지랄 발악을 하는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스페인에서 가장 잘해줘야 되는 선수는 세구라 마리아 세구라는 선수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아포짓보다 중요한 게 경기를 풀어주는 세컨 옵션 미국 마리아 세구라는 선수가 가장 중요한데 그리고 지금 제일 큰 스페인의 문제는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이 경기뿐만 아니고 지금 사우린 감독을 현지에서는 왜 안 자르냐 아니면은 나이가 많은 감독이고 경험이 많은 감독이니까 계속 써야 되는데 이 여론이 지금 있어요. 실제로 있어요. 안 자르고 지금 계속 우리나라 못하는데 왜 쟤 계속 쓰냐 이런 느낌인 거야. 그게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너무 올드하다 이 말이야. 현대 배구에 안 맞는 부분을 가져가고 있고 그다음 너무 단순하고 왜냐 몇 년 동안 오랫동안 스페인의 국가대표 감독을 했던 사람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겠죠, 그지? 나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렇다 할 전략이 너무 단순하거나 아니면 옛날 옛적의 전술이거나 물론 선수들도 지금 못 받쳐주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 지금 세구라가 거의 이제 완전 막혔어. 반대 저기 누구야? 티르키한테 물론 티르키의 강팀인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 봤을 때 분위기도 영 폼이 올라가기는 못한다. 왜 강력한 아포짓이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캐나다 경기 보신 거하고 스페인 상황이 좋지 못하다. 감독이나 전술적인 부분이나 선수적인 부분들이 해야 이제 뭐 오바를 가든지 뭐 프렌도 가든지 뭐 역배를 가든지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가는 부분이 반면에 이제 저쪽에는 이제 2m 6 그 21살 신의 거포가 지금 뭐 엄청 잘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약간 좀 유망주수 이제 두각을 나타내는 부분들이 경기 속에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무리 없이 캐나다가 1.5 만승을 해야 되는 경기고 셧아웃을 해야 되는 경기. 원래 2.5를 받았어도 할 말이 없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저번 경기 때 토요일 경기 때 캐나다 1점 배당도 좋았죠, 그죠? 그래서 전혀 문제 없는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게 스페인하고 캐나다를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도미니카하고 멕시코. 도미니카는 다 어차피 중립구장이긴 한데 그지? 승리를 기록을 했다는 게 중요한 부분이고 여기도 키 큰 애가 한 명 있거든. 근데 그 아까 스페인의 그 친구 그 뭐고 누구야? 케냐다의 그 친구랑은 달라. 여기는 완전 이제 탄력 도미니카 남이잖아, 그지? 요 근질이 좀 달라. 느낌이 다른. 저기는 약간 공격을 잘 때리고 저거
키를 이용한다 이런 느낌이고, 이 키인데도 얘는 기본적으로 근질이 좋기 때문에 빵빵 때리고 그냥 그 약간 뭐야, 키 큰데 공격수가 컨트롤이 상당히 좋은 편이지, 그지? 그리고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전체적으로 세계 배구 선수권만 뿐만 아니고 2.5라는 게 상당히 이상하게 흘러가는 부분들이 많아. 그리고 멕시코 같은 경우도 2.5 받을 실력이 일단 아니야. 1.5 받아도 돼. 그리고 5.18 줄 정도도 아닙니다. 왜? 파라는 선수도 있고 말도라도는 선수도 있고 포진이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어. 이 정도 받으려면은 형성도 안 돼 있고 기본기도 떨어지고 국제전에서 아예 안 보여주고 이런 부분인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멕시코 2.5 프랑스 상당히 좋아 보이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1.5 줘도 된다. 캐나다는 2.5를 줘야 되는 경기고, 이거는 1.5를 줘도 멕시코 프렌이 2.5뿐만 아니고 1.5까지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도미니카 공화국이 좀 아쉬운 거는 지금 페냐 이사벨이 폼이 많이 떨어졌어. 얘가 이제 리더 역할들을 좀 하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복귀는 해가지고 갔지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던 선수가 엄청난 하이 퀄리티였기 때문에 지금 여기 중앙에서 지금 잘 못해주는 부분들도 엄청나게 문제일 수 있다 이 말이고, 2.5 받은 거는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뽑히는 리베로 로드리게스 두란이 있어서 그런가 모르겠지만은 2.5에 대한 국제전에 안 해주는, 이것보다 더 강팀들도 못 해주는 부분들, 근데 그게 계속 오래되고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후반에 되면 이제 도미니카하고 브라질하고 아르헨티나는 아니고 남미 특이 뭐랬어요, 좀 약간 체력적인 게 좀 떨어지는, 그 안 되면 안 되고 잘 되면 잘 되고 이런 부분이고, 후반 세트로 가면 갈수록 좀 체력 기본적으로 집중을 좀 못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저는 실력도 되고 그런 부분도 있고, 종합적으로 봤을 때 프랜승을 볼 수 있고, 프랜승도 기본 배당이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괜찮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일본하고 우크라이나. 일본은 여러분 이렇게 아시죠? 뭐 2군 가지고도 그렇게 친선경기 때 애까 쳤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부분. 일본은 여러분 아시는 그 선수도 다 오고, 이시카와 마유도 오고 하는 부분들이고, 미쿠라든지, 그지? 일본은 이제 태국이랑 좀 다른 게, 그래도 키 큰 애들이 있어요. 키 큰 애들 역할을 해주고, 그 다음에 수비 조직력하고, 그 다음 토탈 배구 요거 지향해서 완성도 높은 배구를 하는 거는 여러분 있게 알고 계실 거고, 세계 랭킹도 상당히 높고 세계에서도 경쟁력이 있는 팀이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지금 세터가 상당히 불안하거든. 원래는 첫 번째로 나오는 세터도 마찬가지, 세컨 세터도 뭐 하이볼이나 이런 볼이 뜨는 볼들이 상당히 많아요. 항상 그리고 데이터를 보면 국제 데이터 범실이 엄청, 어디 팀에 붙어도 범실이 기본적으로 많기 때문에 심리와 멘탈적인 부분이 이슈가 있는 게 우크라이나, 일본은 가고 싶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랭킹이 그래도 15위, 16위 정도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 팀인데, 그 랭킹에 비해서는 경기력이 좀 왔다 갔다 하고 좀 불안성이 많고 물음표가 많고, 그리고 제일 중요할 때 이제 클러치 포인트들 20대 23 아니면 2점 3점 요거 치고 나갈 때 그런 부분에서 항상 2%가 부족했던 게 우크라이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일본 2.5 말승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럼 병장이 136.5 언더는 가면 안 되나요? 그걸 굳이 갈 필요는 없고 그냥 1.49 쓸 거냐 말 거냐 이렇게 결정을 하시면 되는 경기로 보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이제 전체적 불안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그럼 방금 랭킹 은근히 생각보다 높네요. 어차피 랭킹 가지고 배팅하는 게 아니잖아, 그지? 그다음 독일하고 베트남이 배당 형성이 안 돼서 안 갈 거고요. 그다음 튀르키예하고 불가리아 보겠습니다. 다 갈 필요 없어. 나머지 경기 궁금하고 아니면 선수들 궁금하면 질문하시는 거 알겠는데, 굳이 안 가는 경기에 열을 올려서 설명은 안 하도록 할게요. 튀르키예는 뭐 여러분 아시죠? 뭐 에르뎀이라든지 바르가스 거의 남자죠, 그죠? 카라쿠르트, 그다음에 뭐 에르케 뭐 맞지? 그리고 뭐야, 리그 수준도 오히려 터키 배구가 제일 수준이 높고요. 김연경이 있었던 그 리그가 하이볼 능력 처리한 능력 선수들이 아주 많죠. 그리고 속공도 좋은 편이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불가리아가 할 수 있느냐 마냐,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불가리아 같은 경우도 블로커 싸움에서는 안 밀린다 저는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거든. 그래서 저는 그리고 불가리아가 이 네이션 배구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한 세트 두 세트는 꼭 따요. 장기전을 만들어 강팀 상대로도 충분히 이해는 안 돼. 설명할 건 없고. 근데 밀라노바하고 스타요마 이 투탑을 앞세워 가지고 좀 길게 장기전을 만들어서 좀 상대를 공격에 좀 빠지는, 특히 강팀들 좀 공격에 빠지는 이런 부분들이 자주 노출이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아마 불가리 역배 쓰고 프렌 쓰고 내용은 많이 없지만
한번 찍은 거 기억나시는 분도 있을 거야. 참가 꾸준히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 그래서 2.5 기준이라는 거는 확실히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터키가 왜 강팀이면 터키도 해야 되고 프랑스도 2.5 마이너스를 해야 되고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꼭 한 세트 이상하게 흘러가거나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불가리아의 그런 따라 붙는 부분이 없으면 그래도 이 경기를 배팅을 못 하거나 일본처럼 2.5 마이너스는 가야 되는데 불가리아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갔을 때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알겠지? 그래가지고 이 네 가지 경기 가지고 배온 조합을 만들어 가면 되고 나머지 거는 갈 필요가 없어. 배당도 후지고 그렇다 해서 2.5 프랑스에 2.82를 간다든지 이런 경기도 세르비아하고 카메룬 이런 경기도 뭐 전형적으로 이제 아프리카 팀들은 배구에 대해서 뭘 얘기하기가 민망한 수준이기 때문에 배구만 참가에 의미를 두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뭐야 2.5에다가 뭐 또 120점 주겠지. 그거는 로또죠. 그걸 어떻게 맞춰요? 절대 못 맞추거든. 그래서 일단 주간 이렇게 끊도록 하고 질문 받고 메이저리그하고 미축 뭐고 해축구 해가지고 2차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고 표는 보내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 끝.